네,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방에는 오늘 통영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지만 오늘 경남에는 주택 담장과 축대가 무너지는 등 벌써부터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수영 기자, 피해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5시쯤 폭우로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1층 주택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비 7m, 높이 1.5m의 담장이 무너지면서 토사와 담장이 주택 입구까지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7시에는 남해군 설천면 문일이 주택 입구 계단 축대가 무너졌고 오전 9시 10분쯤에는 남해군 고현면 한 주택 뒤쪽 밭 언덕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6군데의 축대와 언덕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한반도로 북상 중인 7호 태풍 브라비룬이 동쪽으로 방향을 꺾으면 다음 달 3일 경남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등 재해위험 지역과 해안가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집이 침수될 때 대응 방법, 범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 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에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 양식 등 경남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시행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으로 산업 분야 파급 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자율운항 선박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수산 양식업에 접목한 고부가 가치 스마트 양식장 기술 개발도 전략적 지원을 합니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다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한국수산물 수출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수협은 쿠알라룸푸르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할랄 식품 시장에 우리 수산식품 점유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는 국제적인 할랄 인증기구가 자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수산물 소비 대국이라 이곳이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테스트 마켓으로 평가됩니다. 수협중앙회는 할랄 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시장 조사, 품목별 수출 가능성 조사 등을 지원하며 수출 상담회도 열게 됩니다. 경남의 발전과 상생, 평화기원 법회가 오늘 오후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원흥사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법회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을 포함한 300여 명이 참석해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 정신을 구현하는 데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창원 국가산단과 서울 디지털산단 등 6곳을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선정했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단 6곳에는 산단 환경개선펀드 국비 1,500억 원과 민간자금 6천억 원이 투입돼 창업과 근로, 정주 환경 개선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창원 국가산단은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 고도화 사업 산단에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 대상 산단으로도 선정됐습니다. 김해의생명센터가 신약 개발과 제약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본격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해의생명센터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바이오빌과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해의생명센터와 바이오빌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천연물 성분에 대한 분리 정제 연구도 병행하게 됩니다. 학교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갑질까지 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행정 1부는 전직 중학교 교장 김모 씨가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와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